어이, 여기 있었구나, 아줌마. 쥐처럼 숨어 다니더니 드디어 찾아냈네. 우리 이제 지난 일 좀 정산해야 하지 않겠어? 무서운 조폭 건달들이 카페 앞에서 한 50대 아줌마를 둘러쌌다. 혈투가 일촉즉발인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미자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느끼며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손님으로 가득 찬 바다향기 카페와 20년 전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707특임대 세련 요원, 미션 완료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자신의 목소리, 코드네임 세련은 그녀가 첫 임무에서 보여준 세련된 작전 수행 능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미자는 머리를 흔들어 기억을 지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많이 오시네요. 카운터에서 일하는 정우철의 말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파병 후 PTSD로 힘들어하다가 3년 전 미자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만 보면 땀을 흘리고 떨던 그가 이제는 카페 운영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특별히 바다가 더 예쁜가 봐. 미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할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마다 찾아와 파도와 놀던 추억의 장소였죠. 그래서 20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올 곳을 고민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커피 잔을 닦으며 문득 손등에 남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청색 파도 작전 중 얻은 상처였습니다. 동해안 마약 유통망을 소탕하던 날, 그녀는 조직의 두목 박정석과 맞닥뜨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707특임대다. 당시 미자의 외침에 박정석은 총을 들었고 순간적인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박정석이 쓰러지는 순간 그 뒤에 숨어있던 어린 소년의 충격받은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박정석의 조카였습니다. 미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작전 이후 그녀는 특임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간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 특히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우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또 악몽 꾸셨어요? 미자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정우철과는 서로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둘 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으니까요. 그런 셈이지. 넌 요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 덕분에. 미자는 정우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건 순전히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동혁이라는 특임대 동료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다향기 카페였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공간. 이제는 정우철을 포함해 5명의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자 검은색 승용차가 카페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에 미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익숙한, 그러나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철아, 오늘 들어온 원두 점검 좀 해줄래?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우철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707특임대 요원의 직감은 20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의 눈 밑 흉터가 미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미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미자 씨를 찾습니다. 제가 강미자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청석개발 이사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양 레저 단지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우. 20년 전 그녀가 사살한 박정석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소년.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박정우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물론이죠. 세련 요원님. 20년 전
재영을 만났을 때처럼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우는 미자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놀라셨나요? 모르실 리가 없죠. 20년 전 재영을 쏘셨잖아요. 카페 안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들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미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미자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의 해양 레저 단지를 개발할 예정인데 박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가 있는 위치가 꽤 중요하더군요. 미자는 최근 마을에 떠돌던 소문들이 생각났습니다. 포항해안 개발 계획,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상하게 늘어난 외지인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미자의 말에 박정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청석파가 관리하니까요. 청석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주변 상가에서 벌어진 협박 사건들, 보호비 갈취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에 있던 두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바닥에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 손님들이 있잖아요. 미자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정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빨리 내보내시죠. 5분 드리겠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카페에는 노부부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카페를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스 누출이 의심됩니다. 미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박정우의 부하가 문으로 향하는 노부부를 붙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모두 차분하게. 미자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20년 전의 훈련이 몸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따끔거렸습니다. 손님들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 먼저 보내주세요. 미자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보험이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 주방에서 정우철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정우철이 소리쳤습니다. 박정우의 부하가 재빨리 정우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휘발유 병이 넘어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다른 부하가 라이터를 켰고 불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미자의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카운터 뒤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동시에 발로 테이블을 밀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동안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은 도망쳤습니다. 미자는 손님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노부부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따라오세요. 미자는 노부부를 각각 어깨에 둘러매고 불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20년 전 인질 구출 훈련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미자는 노부부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아이가 있는 가족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재킷으로 몸을 감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녀는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소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미자가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소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소녀를 안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계세요? 문 뒤로 물러나세요. 미자가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자 미자는 한 발로 문을 강하게 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안에는 쓰러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미자는 순간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소녀를 한쪽 어깨에 메고
아버지를 다른 쪽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등에 업었습니다. 세 사람을 한꺼번에 나르는 모습에 카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주세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 일면에는 포항의 원더우먼, 화재 속 일가족 구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자는 신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미자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담당 경찰이 해양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주제를 바꾸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전기 누전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누전이요? 분명히 방화였어요. 미자가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CCTV도 화재로 모두 녹아버렸고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미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의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동혁아, 나 미자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다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 누나? 정말 누나 맞아요? 그래, 나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미자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도와 맞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포항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옛 동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동혁이었습니다. 미자 누나. 이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동혁이 세 걸음으로 다가와 미자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동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뚝뚝하던 신입 요원이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동혁아.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두 남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한지훈과 윤석준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팀원들이었죠. 세련 요원님. 한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장난기 가득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멋지시네요. 항상 진지했던 윤석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들 많이 변했네. 미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은 뭐하고 지내? 미자가 물었습니다. 이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특수작전팀 팀장이 됐어요. 지훈이는 사이버보안팀에서 일하고 석준이는 정보분석관이 됐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잘하고 있었네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누나만 찾을 수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어. 윤석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연락한 이유가 청석파 때문이죠? 미자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도 최근 청석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윤석준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근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노트북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포항 해안을 따라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자가 물었습니다. 청석파가 최근 인수한 부동산들이에요. 이동혁이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해양 레저 단지 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은 마약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거죠.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카페를 노린 거였어.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카페가 있는 위치는 포항 남부 해안과 북부 항만을 연결하는 유일한 민간 접근 구역이에요. 감시의 사각지대거든요. 게다가 윤석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해양개발공사라는 회사가 배후에 있어요. 최상현이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사업가지만 실은 마약 조직의 두목이죠.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럼 박정우와 최상현은 네,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동혁이 말했습니다. 청석파는 최상현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거죠.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전국에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미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석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죠. 박정우는 누나가 그의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원해요. 그리고 마침 누나의 카페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일석이조인 셈이죠.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직원들이 위험할 수 있겠네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동혁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감시 중입니다. 정우철 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한지훈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누나의 직원들을 미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인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윤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이 계획을 진행했을 겁니다. 이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청석파와 해양개발공사의 연결고리, 마약 유통망, 모든 것을요. 미자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707 특임대 출신, 네 사람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죠.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우철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우철 씨, 무슨 일이? 미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정우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납치했어요. 포항 동쪽 절벽.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납치됐어요. 포항 동쪽 절벽이라고 했어요. 이동혁, 한지훈, 윤석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평범한 국정원 직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특수부대 요원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장비는 차에 있어요. 이동혁이 말했습니다. 임무 시작합니다. 미자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팀원들을 따랐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포항의 파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파도를 막는 게 아니라 타는 거예요. 차가 포항 동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 동쪽 절벽 아래 미자와 옛 동료들은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30m 높이의 가파른 암벽 위에 낡은 폐건물이 보였습니다. 쌍안경으로 확인한 결과 정우철과 다른 2명의 직원들이 건물 안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청석파 조직원 8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윤석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정우철의 창백한 얼굴이 쌍안경 너머로 보였습니다. 함정이든 아니든 우리 직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미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신속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동혁과 윤석준은 건물 북쪽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한지훈은 통신을 교란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절벽 아래쪽에서 직접 올라가 인질들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누나, 2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겠어요? 이동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장비를 점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매일 아침 5km 달리고 일주일에 3번 암벽 등반을 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동혁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후 작전 시작. 모두 위치로 이동하세요. 네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미자는 바다 쪽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찬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20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어폰에서 이동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새를 손으로 잡고 발로는 작은 돌출부를 디디며 천천히 높이를 올렸습니다. 5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특임대 훈련장에서 똑같은 암벽을 오르내리던 나날들. 그때는 단순한 훈련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북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동혁의 신호였습니다. 청석파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벽 위로 올라섰습니다. 폐건물의 뒷벽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내부에서 정우철과 다른 직원들이 기둥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정우철이 미자를 보고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쉿, 곧 구해줄게요. 미자가 재빨리 그들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공격자의 팔을 잡아채고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역시 소문대로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우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풀어줘요. 당신의 원한은 나한테 있잖아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파괴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지웅과 윤석준이 청석파 조직원들과 교전 중인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왔군요. 역시 707 출신들은 끈끈하네요. 박정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직원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는 박정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빠른 몸놀림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권총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박정우도 만만치 않게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형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박정우가 공격하며 말했습니다. 가슴에 세 발. 그가 항복을 외치는데도 쏘았다고 들었어요.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형은 마지막까지 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을 쏘는 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미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 박정우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의 틈을 타 미자는 결정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박정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당신 형은 마약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우철이 풀려난 밧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정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나가야 해요. 이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정우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요. 빨리. 정우철과 다른 직원들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자는 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데려갈 거예요? 박정우가 비웃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자신과 직원들이 큰 위험에 처했지만 그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미자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미자가 박정우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동혁이 부른 지원인 줄 알았지만 헬기에 그려진 해양개발공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박정우가 헬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자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최상현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동혁아, 헬기 보이죠? 미자가 통신기로 물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했으니까요. 그 순간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특수팀의 헬기였습니다. 두 헬기가 공중에서 대치하는 긴장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정원입니다. 착륙하고 항복하세요. 국정원 헬기에서 메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양개발공사의 헬기가 잠시 맴돌다가 방향을 틀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헬기가 뒤를 쫓았습니다. 한지웅과 윤석준이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 뒤로 건물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모두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폭발이 멈추고 연기가 거치자 미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정우는 충격으로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직원들과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우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최상현까지. 한 달 후, 미자는 포항 해안가에 새롭게 문을 연 파도향기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바다향기였던 카페는 불타 없어졌지만 더 넓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보다 2배나 커진 공간에는 벌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우철이 새로 개발한 블루베리 라떼를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메뉴에 넣어요. 정우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한 달 전 납치되어 생사의 위기를 넘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부터 대학교 수업 들어가요. 사회복지학과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저도 사장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퇴역 군인들을요. 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철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동혁, 한지훈, 윤석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미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여기 주민이에요. 이동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국정원 모두 퇴직했어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려고요. 이렇게 멋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누나. 윤석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혼자 도망치듯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혁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해양개발공사 최상현 회장 구속, 마약 유통망 전모 밝혀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한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석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최상현과 연결된 정치인들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미자는 신문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청석파와 해양개발공사의 마약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포항시청의 일부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었죠. 우리가 한 일이 생각보다 더 큰 파도를 일으켰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누나의 이야기도 전국에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미자의 사연은 뉴스와 SNS를 타고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55세 여성이 조폭들에 맞서 직원들을 구하고 대규모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와요. 파도향기 같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요. 정우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난 그냥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윤석준이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새로 고용된 퇴역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자의 카페는 이제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퇴역 군인들의 새 출발을 돕는 재활센터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는 동료들과 함께 포항 동쪽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졌던 그곳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여기서 싸웠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모든 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동혁은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우리 팀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절벽 위에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가끔 생각했어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친 건 아닐까? 책임을 회피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윤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싸운 거예요. 카페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운 것도 싸움의 한 방식이니까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파도를 만들어 갈 거예요. 더 크고 더 멀리 퍼지는 파도요. 멀리서 정우철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커피 가져왔어요. 정우철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5명은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과거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상처와 치유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미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더 강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파도처럼 살아갈 거예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부서지고 물러서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파도처럼요. 5사람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포항의 밤바다 위로 새로운 파도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